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출연을 하시는데 지난주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종목들 하나오션도 그렇고 하이젠 R&M도 그렇고 다 수익을 안겨줬더라고요. 네, 전문가님의 소개와 함께 수익난 종목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주식이고 또 주식이 저인 어떤 물화일체 항상 일심동체가 되어서 같이 어떻게 보면 항상 좀 창의적인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덕분에 지난주에 출연했을 때 이제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들부터 간단하게 또 리뷰를 도와드리고 어떤 관점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또 현재 시장 중심주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오늘 천천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오션이었죠. 1월 9일 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제가 이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두 차례 이제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11월 8일 이후로는 보니까 35,000원 매수가에서 지금 약 한 48%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1월 9일 지난주 딱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만에 지금 44,750원에 말씀드렸었는데 15% 정도 두 자릿수 수익률 또 한 주간 가져다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 나와서 좀 확신을 했죠. 최소 못 가도 7%는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더블로 가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수익 인증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남겨주셨는데 진심으로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올해 첫 히든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22만 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 16%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이 종목도 한번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는 1월 10일 보이죠? 지난주 금요일 딱 한 6일 정도 됐습니다. 29,000원에 말씀드렸었는데 월요일 날 바로 30%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약 32% 정도가량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목표가는 도달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가 미국은 한국의 조선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조선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보면 이제 타점이나 이제 방송에서 히든 종목은 제가 많이 안 드리고 있어요. 딱 방송 나올 때마다 한 종목씩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여기 최근 1월 9일 날 말씀드렸었고 여기는 이제 11월 달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도 좀 열심히 매매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도 좀 이제 돌아 나가는 흐름에 있어서 여기는 이제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약 한 15% 정도 상승한 것 같아요. 방송 공략 이후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너는 실제로 매매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실제 1월 7일부터 공략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제 타점은 여기였었고요. 그리고 시간대에도 보시면은 정확하게 있어요. 9시 11분에 1월 7일 화요일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지금 수천 분 계시는데 수천 분한테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 공략 신호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15분 만에 이 대형주를 가지고 7%까지 수익이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테마주 매매도 잘하고 또 개별 호재가 있는 개별주 매매 아니면 수급주 매매 뭐 상한가 따라잡기 또 다 잘하지만 또 대형주 수급주 어떤 당일 단타 같은 경우에도 또 기가 막히게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제가 수익을 가져다 드렸었고 실제 여기가 스타트였어요. 그래서 그 1월 7일이 이 구간이었거든요. 이때 여러분들한테 7% 정도 수익을 가져다 드리면서 매도를 했었는데 전체 다 매도를 하진 않았어요. 제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좀 중기적으로 좀 가져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있는 물량의 30%만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종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공략했던 물량에 차익 실현하고 남은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70% 물량이요. 그거에 약 비중을 2배로 확대하자라고 종가 베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도 조금 움직이긴 했었는데 지지부진해가지고 그냥 또 다시 한 번 더 매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매도했는데 다시 종가 베팅 그대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비중을 2배로 확대합니다. 여기서 30% 물량만 차익 실현하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좀 재미없었어요. 한 하루 이틀 재미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지루했는데 그래도 이틀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날이 이제 1월 13일 날 역사가 일어났죠. 네, 그래서 한 약 그때 당시에 한 10%에서 한 15% 정도 차익 실현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매도로 50% 물량을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5만 원대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오늘 저점이 이제 밑꼬리가 굉장히 길게 다녔었잖아요. 장 초반에. 그 밑꼬리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차익 실현한 물량, 여기서 차익 실현한 물량 그대로 재매수해가지고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단타로 이게 이제 7거래일 동안 제가 최근에 1월 7일부터 16일까지 매매했던 매매 거래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28% 정도 가량 여러분들께 수익을 온전하게 전부 다 가져다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또 내려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이 부분 오늘 조금 점검해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첫 히든 종목이었죠. 실제 그래서 저와 함께 매매하신 분들의 어떤 매매 타점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노란색이 매수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매도 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실제 저는 12월 30일부터 공략이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열심히 매매를 했었고요. 최근 14일, 14일까지도 제가 매매를 했었는데,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했었고, 보시면 여기서 종가 베팅 12월 30일 날 공략이 들어갔었습니다. 뭐 별 생각은 없었어요. 한 3에서 5% 정도만 수익을 내고 나오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종목이 상한가 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상한가 갈 줄 알았으면 저 역시도 몰빵을 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저도 3에서 5% 정도만 수익을 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운이 좋았죠. 점상이었습니다. 그날. 다음 날 1월 2일이었죠. 1월 2일 첫 거래일 첫 상한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그 중심에 전사무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1월 2일에 이제 방송을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매수 공략을 하시면 또 충분히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릴 거다라고 리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사실 그 손절가는 여기였어요. 이 구간이었는데 손절가 안 닫고 바로 또 수익을 여러분들께 당일날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게 적어 보이는데 이게 30%가 넘고 이게 30%고요. 이게 약 17%입니다. 약 15%에서 17%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분할 매도하고 다시 주가가 이렇게 흐지부지하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종가 베팅 그리고 다음날 올려줄 때 한 5에서 이때 한 7에서 8% 정도 가량 이제 또 종가 베팅 한 거를 또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장중에 저점을 잡아가지고 1월 9일 날 그리고 장중에 또 매수 수익 실현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을 계속해서 좀 보유하고 있었어요. 조금씩 보유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돌파를 해주길래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해가지고 당일날 또 한 6% 정도 가량 여러분들께 또 수익을 가져다 주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16만 원대부터 15만 원, 16만 원대부터 26만 원 선까지 25만 7천 원 선까지 여러분들께 완벽하게 좀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수익 가져다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요즘에는 조금 지지부진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되나 좀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도 당연히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고 뭐 변곡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변곡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 이 부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타점만 알려드리면은 야 뻥치지 마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다 이렇게 매수 매도하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보시면 12월 30일이라고 적혀있죠. 24년 12월 30일 월요일 날 그리고 1차 매수가 16만 3천 원에서 16만 원 오후장 3시 20분에 신호가 나간 공략 신호가 나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월 3일 금요일 날 또 1차 매수가 21만 5천 원에서 20만 원 그러면서 오전 9시경에 두 번째 매수. 그다음에 여기 1월 9일 날에는 22.3만 원에서 21.8만 원 선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만큼 재진입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중 확대. 그리고 또 1월 14일에는 또 24만 2천 원에서 24만 원 사이에서 공략 들어가겠다. 오전 11시 7분에.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 타점이 다 이렇게 잡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막 여러 종목을 매매하진 않아요. 그냥 시장에서 이 종목이 정말 강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이 종목을 가지고 만약에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상따로 매매를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상따를 했는데 다음날도 시세가 너무 좋은 거예요. 흐름이 내가 이거는 좀 만만치 않은 어떤 뭐 주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핸들링한 사람이 들어왔구나라고 판단하면은 그때부터는 종가 베팅, 뭐 내일도 더 갈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종가 베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 종목은 시세 연속성을 보여줄 것 같아. 그러면 장중에 이런 식으로 저점도 잡아드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더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뭐 돌파 매매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면 장점이 명확해요. 왜냐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하나오션이든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이 종목이 제일 처음에는 겁이 났었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하루 만에 30%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은 자신감이 생기죠. 서로 스스로. 그러면은 이 종목에서 자신감이 생겨서 그리고 평단도 아래에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가지고 놀면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편하게 굉장히 가지고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는 1월 10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말씀드렸죠? 여기 음봉에 말씀드렸어요. 이날. 네, 그리고 다음 날 여러분들 치초가에 공략하셨으면은 어떻게 됐죠? 당일날 30.3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공략 이유는 단순하죠. 네, 상한가인데 동일선상의 상한가다. 이런 거. 이게 상한가가 뜨면 이제 이게 분홍색 화살표가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감하게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타야 될 땐 탈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눌렸을 때 여기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상한가도 먹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 있죠. 네. 하지만 저도 여기서 매매를 했었고 하지만 좋아 보이니까 또 매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내내 공략이 들어갔었고요. 실제 보시면은 1월 10일 금요일 10시 38분 그 다음에 1월 13일 월요일 여기서 또다시 한 번 더 공략 들어가겠다. 9시 47분 월요일 날 그리고 또 월요일 날 오후 3시 정도에 또 종가 베팅까지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타점을 보시면은 전 여기서부터 이제 진입을 했었거든요. 1월 10일부터 당일날 한 9% 정도 수익을 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히든 종목은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여기서 또 사셨겠죠?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당일날 30%까지. 근데 이 30%까지 가는데 어떤 분들은 한 5%, 10%만 줘도 되게 고맙잖아요. 그럼 난 수익 실현할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잘못한 게 아니죠. 수익 실현하면은 항상 좋은 거죠. 완전 옳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수익 실현 일부 하고 나서 눌렸을 때 다시 한 번 더 여기 저점에서 진입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이런 데서 분할 매도로 또 대응 잡았습니다. 이거 온전하게 이 30%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 저점 구간에서 공략 들어가서 다음일 날 4% 그리고 다음 날 또 5% 정도 상승을 하면서 또 분할 매도로 대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오늘 최근에 이렇게 또 올라왔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또 다시 제가 지켜보고 있다.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더 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정말 빠른 회전율과 압도적인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제 히든 종목이요.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한 종목도 빠짐없이 전체 다 여러분들께 수익 가져다 드렸어요. 그것도 보통 2, 3거래일 안에 평균적으로 뭐 길게 걸릴 땐 이건 사실 엑스게이트 여기 12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단기 스윙이었죠, 여러분들. 단기 스윙이라고 애초에 말씀을 드렸었죠. 한 1, 2주 걸릴 수 있다. 말씀드렸었던 거 외에는 다 2, 3거래일 안에 다 두 자릿수 수익률. 웬만해서는 다 가져다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사실 자랑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패스하고 정말 오늘도 좋은 종목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대표적으로 시간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은 첫 번째 자금 회전이 안 되는 리스크에 맞닥뜨리고요. 그리고 장기간 이제 주식을 보유하다 보면은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상승해서 보유하면 좋은 건데 보통 많은 분들이 하락으로 인해서 장기간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럼 병원비가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따라서 저는 적절하게 매수 타이밍에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죠.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매수하기 직전에 안 잡는다라고 하면은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단기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당일 데이 트레이딩 또는 고수익 1박 2일 매매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항상 폼이 좋거든요. 매매 폼이 일정하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고수익을 가져다 드리고 있으니까 저 윤사무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종목의 특성에 맞춰서 시간 가치를 생각하며 또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시세의 알곡만 챙기는 매매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AI 로봇 테마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드셨습니다. 네, 앞서서 리뷰를 하실 때 요즘 조금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관심 종목에서 내려놓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관심 종목에는 당연히 있고 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소개를 도와드리면은 사실 제가 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되는 이슈가 있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 상에서 자회사로 편입이 내일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떤 좀 일정 매매 관점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지난주랑 지지난주에는 매수 관점을 보고 있었고, 근데 지금을 매수 관점을 아예 철회한 거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내일 정도는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야 된다. 내일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름도 상당히 좋았지만 삼성 로보틱스로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미래 로봇 추진단에 대해서 신설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로봇 사업에 대해서 본격화를 진행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패스트 팔로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IT 쪽에서 가장 좀 강한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잖아요. 거기에 이제 회장님이 젠슨 왕이고, 젠슨 왕이 이제 물리적 AI를 선언을 하면서 로봇과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 것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망이라고 한 거는 내일 시장이에요.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흐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시 손바닥 뒤집듯이 매수 관점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너는 어느 시점에 매수 관점을 볼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일단 일봉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주봉이고 여기가 일봉이에요. 근데 일봉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상한가 가던 날이었고요. 그때 이후로 나름 탄탄해요. 근데 어쨌든 1월 17일이라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대감이 소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반영이 되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맞죠. 왜냐하면 일정이 왔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5만 7천 원 구간입니다. 25만 7천 원 고점 구간이죠. 예를 들어서 근데 내일 거래량이 좀 세게 들어오면서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분봉상에서 이렇게 돌아나면서 이런 식으로 마감했다고 하면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다시 매수 관점을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일 하루만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종가나 아니면은 장중에 거래량이 세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바꿔서 거래해야 된다. 그러면 좀 세게 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제가 주봉을 가지고 왔는데, 주봉을 가지고 온 이유는 지난주에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주봉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저점, 그리고 최고점 구간을 봤을 때 여기는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상단은 이제 지지기가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눌렀다가 다시 갈 거냐, 바로 갈 거냐를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가격대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은 25만 7천 원 가격선으로 보고 있다. 25만 7천 원 선을 어떤 뭐 돌파 흐름에 있어서 뭔가 좀 이쁘게 분봉상 이쁘게 돌파가 나온다든지 거래량이 처음 보는 거래량이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분명히 이 종목은 뭐 30만 원 선까지도 바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항상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생각이고,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주봉상 눌렸다 가느냐 바로 가느냐, 그걸 이제 내일부터 판단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 공략 한번 받아보실 분들은 저와 함께 지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뭐 내리든 올라가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고 내려오면은 또 비중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분봉에서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좀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게 되게 높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안 빠지고 또 위에서 또 탄력은 줘요. 그러니까 한 파동 하나에 최소 못해도 이게 6%예요. 그러면 이거는 12%, 17%라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이건 30%고요. 근데 왜 이렇게 생각보다 안 빠지고 이런 데선 저가 매수세가 들어갔을 때 반등이 나올까? 이거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추정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려온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러면은 기대감 소멸로 바라보겠지만, 그러면 또 추정 매수세가 어느 구간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다시 한 번 더 또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올라갈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만 관망하고 흐름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공략해보고 싶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도 한번 원사이클 매매로 진입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둘 것이고 내일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매수 타점을 고민해보자라고 하시면서 관망 사인 드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AI 로봇 테마 관련한 두 번째 종목이죠. 하이젠 R&M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앞서서 또 리뷰를 하실 때 더 갈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로봇 테마 관련해서 이제는 하이젠 R&M을 대장주로 보시는 건가요? 상징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좀 기대감이나 아니면은 제가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미국 빅테크도 그렇고 국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고, 그것도 이제 올해 상반기 안에 상장을 해야 됩니다, 나스닥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메가 트렌드다라고 지난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는 딱 한 줄로 요약이 된다. 로봇용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의 심장이다, 이게. 근데 액추에이터가 무엇이냐? 로봇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 뭐 팔과 다리 이런 거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이게 평소 산업용에는 한 3개에서 5개 들어가던 게 한 대에 지금은 18개에서 75개가 사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성장성이나 아니면은 실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관점을 보고 있냐면은, 저는 신규주 DNA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주 DNA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만든 키워드이기 때문에 모르실 텐데, 일봉상 U자 돌파가 진행이 된 종목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최고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도 30% 넘게 37% 정도 급등했죠. 그런 이유 바탕에는 자 보시면은, 제가 물론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최고점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최고점이잖아요. 지금 올라가니까 그래도 나름 공략을 잘 했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탄 이유는 이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올라탈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한번 다음 페이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3년도 1월 달에서 3월 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가 최고점이었어요. 최고점이고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여기서 이제 신규주였는데 신규주로 상장을 해가지고 여기 구간을 돌파를 했죠. 그러고 나서 여기가 이제 4만 원 구간인데 4만 원 구간에서 돌파하고 나서 14만 원, 지금은 25만 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차트 보니까 아니던데? 제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잠시만요. 이게 아니죠. 23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코난 테크놀로지 일봉입니다. 여기가 얘가 신규 상장하고 나서 여기서 고점을 형성하고 어떻게 됐죠? 돌파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네, 여기도 4만 원 구간이에요. 4만 원 구간.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16만 원까지 뭐 한 달 만에 썼어요. 4배가 한 달 만에 갔어요, 여러분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여기 상한가 가고 여기 상한가 가고, 그쵸? 자,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하이젠 R&M의 차트상 위치는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자, 하이젠 R&M. 자, 여기가 최고점이었어요. 여기가 상장 이후에 최고점이었고
오랜 시간 동안 내려갔다가 다시 한 번 더 U자로 돌파했죠. 흔히들 말하는 뭐 컵핸들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돌파했고 여기서 저는 히든 종목으로 나갔습니다. 그래 올라와라. 상한가로 올라오든 그냥 올라오든 알아서 올라와라. 올라와 주면은 내가 사줄게. 이 마인드예요. 이게 분봉상에서 나오면은 그날 당일날 급등을 하는 거고 이게 일봉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한테 뭐 하루에 3번, 4번 공략을 했던 이유는 얘는 어차피 여기는 낮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얘가 뭐 한 10만 원을 가든 20만 원을 가든 뭐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자리는 낮은 시세 초입 국면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매매를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매매를 했었는데 뭐 저점에서도 사고 위에 팔고 저점에서 또 사고 올라가면 매도하고 또 사고 매도하고 또 오늘 또 샀죠. 오늘도 또 샀던 이유는 저는 여기는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봤을 때 이렇게 차트만 보면은 일봉 차트만 보면은 야, 왜 이렇게 높아? 이거 어떻게 잡아? 그냥 이 나중 차트를 보라니까요. 이걸 이렇게 됐다. 여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저는요. 이렇게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꺾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제 생각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겁먹을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 딱 2종목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하이젠 RNM 이렇게 딱 2종목이 있는데 물론 클로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약간 도전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벗겨낸 종목 같은 경우는 2종목이다라고 봤을 때 지난주부터 제가 하이젠 RNM을 거래하면서 느꼈던 거는 여기에 있는 어떤 그 에너지 이 종목이 저한테 주는 주가에 힘이 있었어요. 물론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약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투자 경고를 먹었거든요. 근데 투자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종목에 힘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 경고가 풀린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상반기 주도 섹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로봇과 조선을 보고 있다. 나도 로봇으로 월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신 것 같은데요. 주식의 신호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하이젠 RNM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한화오션입니다. 네, 전문가님 앞서서 또 리뷰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한화오션으로 수익의 단맛을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더 보시는 건가요? 지난주에도 저 이거 들었잖아요. 네네. 계속해서 매수 외치고 있는데 네. 근데 다만 이제 다음 주가 좀 변수긴 하죠. 많은 분들이 아니면 또 많은 전문가들이 또 다음 주에는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열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게 좀 단기 고점이 나오는 거 아닌가?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은 이번 주 내내는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변수는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무조건 하나오션이 좋다. 이것도 맞긴 한데 근데 어떤 식으로 또 조정의 빌미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키워드는 굉장히 좋았죠. 이번 주 초에 나왔던 거. 미국 해군이 30년간 군함 364척을 구매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는 1,600조 원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1조 달러 곱하기 1,450원에서 1,500원 곱하면 되잖아요. 1,500배를 곱하면 1,600조니까요. 그래서 이 키워드로 인해서 그러면 정말 반도체보다 더 크다는 소리거든요. 이 정도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거를 좀 재료의 크기는 굉장히 크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리스크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제가 1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미국 해군의 MRO 시장의 크기가 연 22조 원 정도 되는데 최대 걸림돌은 존슨법이다. 이게 무슨 법이냐면은 우리 해군을 만드는데 미국에서만 만들어야 돼. 자국 내에서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 온 거는 할 수 없어. 이거를 이제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법 개정, 해법은
법 개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법이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메가톤급이 됩니다. 이 재료는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다. 근데 이게 해결되면은 이 주가는 뭐 10만 원, 뭐 그 이상을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그룹에서 최근에 뭐 미국의 필리조선소 인수를 완료했죠. 네, 그러면서 북미 조선 방산의 거점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 가장 가까운 인사로 또 국내 재계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자, 한번 보면은 여기가 이제 하나가 인수한 필리조선소라는 데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옆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가 있어요. 야, 이건 뭘 뜻하는 걸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시고 여기에 김승현 회장님이 계시고,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정말 진정한 메가톤급으로 주도주가 탄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 지금 많이 올랐는데 그때 저점에 살 걸,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시작이다 또.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여기서도 이제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고, 뭐 일봉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일단 내일은 사실 저는 내일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매수 볼 거예요. 내일 양봉이 나온다? 일단 볼 거예요. 저는 내일 음봉이 나오든 양봉이 나오든 상관없다. 매수 관점으로 보셔라.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그리고 이 종목은 10년간의 박스권을 넘어섰고 여기 단기 박스권도 넘어섰고 지금은 이제 박스권이 아니라 뭐다? 가속 채널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눌렸다 가든 아니면 바로 가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 상단까지는 7만 원 선까지는 파동상 갈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지금 야, 이거 다음 주 취임식이 열릴 거다.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이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로 갈까? 이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그러면은 공격을 우리가 하고 대응은 이후에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대웅주 단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정말 매매 잘했습니다. 1월 7일부터 15분 봉상 매일매일 거의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그게 뭐 종가 베팅이든 장중 저점이든 아니면은 뭐 시초가 베팅이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략 도와드려서 7일 만에 약 28% 이 큰 대웅주 가지고 10조가 넘는 대웅주 가지고 수익 가져다 드렸었고,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매매하기 좀 약간 지루할 수는 있지만 재밌어요. 그래도 나름 저점에서 잘 잡아서 당일날 또 5%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계속해서 파동을 주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게 가속을 하게 되면 무섭게 가속을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올해 상반기 주도 섹터는 로봇과 조선으로 바라보고, 나도 하나오션 그리고 최근에 삼성중공업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LNG 쪽에선 삼성중공업이 최고이고, 그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HD 중공업 이런 아이들은 다 하나오션 같이 해군 쪽으로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조선주들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메가톤급 주도주 가능성이 있는 한화오션인데요.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7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존슨법까지 개정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도 가능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화오션의 랠리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의 추후 흐름에 따라서 대응 방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윤선물 전문가님이 열심히 준비하신 스페셜 강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주식 초보에서 트레이더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일단 주식 초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잘 배워야 되겠죠.
뭐 눌림이든 돌파든. 네. 근데 어쨌든 가장 고수익을 저한테 주는 거는 상따예요. 그래서 모든 상한가 종목들, 정말 강한 상한가 종목들이나 뭐 VI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그 중심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매 월마다 수천만 원의 계좌 인증을 올려주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수익 인증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장이 정상적으로 좀 수급이 활발해지면은 그분들이 매월 월 억대 트레이더까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신감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매 월마다 증명을 했는데, 일단 저는 상한가 따라잡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장중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의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파동에 따라서, 내리고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림이 많으실 거예요, 평소에. 이게 내려도 문제고 올라도 문제고요. 근데 이거는 상따는 왜 좋냐면은 상한가만 확실하게 당일날 잠궈주면은 그 다음날 그냥 일어나서 갭이 뜰 때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위험한 매매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안전한 매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종목을 매매하기 때문에 실제 조정을 받아도 추정 매수세로 인해서 조금밖에 조정 안 받고 다시 상한가 근처든 아니면은 그 부근에서 마감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분봉상 38선 위에 형성 시 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가는 상한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상한가 잠그는. 저는 이런 종목들은 별로 안 하고 이렇게 좀 탄탄하게 가는 종목들, 그리고 상한가까지 지켜가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다. 근데 이 탄탄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38선 위에서 보통 마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8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잘 안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봉상 종고점 역사적인 신고가 위주로만 공략이 들어갑니다. 이 일봉이 분봉도 중요하지만 이 일봉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정말 중요한데, 저는 뭐 사실 많은 분들이 검색기도 얘기하고 기법도 얘기하지만 저는 가장 좋은 기법이랑 뭐 검색기는 재료를 판단할 수 있는 나만의 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선한가, 상징성이 있는가, 의외성이 있는가, 뭐 9시 뉴스의 헤드라인에 나올 만한 뉴스인가, HTS 뉴스에서 꾸준히 나와주는가, 이걸 많이 보면서 상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당일 등락률 또 20% 이상 상승 종목에서 저는 진입을 하는데, 야, 다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왜 하필이면 20% 위에서 들어가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아니죠.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 여기가 20%라고 하면은 전 여기서부터 사거든요. 근데 왜 10%에서 안 사냐라고 할 수가 있는 거는, 저는 10%에서는 이 종목이 상한가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제가 20% 위에서 사는 거는 당일날 못해도 10%에서 한 7% 수익을 낸 상태에서 다음날 갭이 10%, 20%가 뜨거든요. 그러면은 1박 2일 만에 30% 수익이 나요. 적게 날 때는 뭐 20% 수익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였구나. 왜 나는 이걸 몰랐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은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요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무엇인지 주도주 랭킹을 매겨서 드리고 있고요. 자, 한번 이제 보시면은 유니캐스트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0일 날 상따가 들어간 종목인데, 유니캐스트 엔비디아 새해 휴머노이드 로봇용 제슨 토르 출시, 이때 처음 나왔던 기사예요. 제슨 토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었고, 자, 보시면은 종고점이 여기죠. 종고점을 넘기죠. 여기서 상한가로. 여기서 상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한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다음날 눈 뜨고 일어났을 때 15% 수익이, 15에서 17% 수익이 여러분들한테 찍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조금 빠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빨리 들어갔어요, 이거는. 자,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동신건설. 자, 이재명 테마주 계엄령 터졌고, 자, 종고점, 일봉상 종고점 넘겼죠? T상에서 삽니다. T상에서 사요. 어디서? 그냥 이런 저점에서 삽니다. 이런 구간에서. 사고 어떻게 됐죠? 2박 3일 만에 100% 상승.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38선을 유지해주길래 샀다 팔았다를 반복했지만 어쨌든 적게 수익 내는 사람들은 50%, 많이 수익 내는 사람들은 100%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이 났었고요. 그다음 엑스게이트, 여기서 일봉상 종고점 넘겼죠, 상한가로.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이 종목은 뭐 갭은 많이 안 떴어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2박 3일 만에 32% 수익이 났습니다. 3빌리언, 이 종목도 종고점 넘기죠. 키워드 좋죠.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는 장중 매매, 38선 그 부근에서 눌림목 매매하고 장중에 한 13% 정도 수익 내고 팔았어요. 근데 얘가 돌아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상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다음날 24% 상승. 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타점 인증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짧게 얘기하지만 시간상 정말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 돌파 아니면 눌림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돈은 벌 수 있다. 직장인 월급은 벌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월 억대, 월 1000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상따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상따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또 신고가에 있는 종목인데 좀 매력적으로 보이길래 산일전기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뜬금없긴 한데 예전에 24년도에 좀 전력 관련주들이 핫했었잖아요. 뭐 재룡전기라든지 뭐 HD 현대일렉이라든지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핫했었는데 지금은 산일전기를 좀 우리가 보여지는 시점이 온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매출의 85%가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 발생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그 미국의 전선 관련해서 전력 관련해서는 대장주들이 있는데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듀크 에너지 그리고 뭐 일본의 미쓰비시 뭐 이런 기업들이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전기 모멘텀으로는 지금 현재 AI 전력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이제 미국의 노후 전력망에 대한 교체 수요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주요 동력으로 전 작용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현재 좀 최근에 오늘 나왔던 기사인데 탈원전하다가 노후 전력선이 이제 방치가 되면서 이번에 굉장히 크게 LA 산불이 났잖아요. 수백조 원의 피해가 난 거기가 송전탑서 발화가 되었다라는 게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에만 돈을 펑펑 쓰지 말고 바이든 전력 인프라 보수는 뒷전이냐 이거를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또 전력 관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분명히 연관이 좀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일본 관점에서는 신고가이긴 한데 매력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일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를 연결을 하든 넘겼었고요. 여기랑 연결을 하든 넘겼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 구간에서 뭐 바로 가든 눌렸다가 바로 가든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가격대는 좀 넓게 가져왔어요. 시초가에서 76,000원 이렇게 매수가를 올려드렸고 목표가는 10만 원, 1차 목표가 10만 원, 2차 목표가 12만 원 잡았는데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매수가 잡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초가부터 79,200원 선이 좀 지지라인, 1차 지지라인, 2차 지지라인은 77,500원, 3차 지지라인은 7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4,000원 잡아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목표가는 10만 원, 2차 목표가 12만 원 이렇게 잡아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제가 줄도 이렇게 그어놨어요. 네, 여기서 차례차례 분할 매수 하시면은 여기를 손절가 잡고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태 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알체가 된 윤사무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재료도 있고 차트도 예쁘게 형성이 되고 있는 산일전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만 받아가시지 말고 또 구체적인 대응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또 얘기를 해주시기는 했지만 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